궁금해 어떻게 나오지? 네. 잘 나와. 제 얼굴 보면서 약간 아니, 해야 안정감이 들거든요. 여기 세팅이 게스트가 잘 나오고. 네. 아 승엽아 미안한데 얘 헤드폰 좀 빌려주라. 제가 목소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요. 얘 빨간색 계속 넘어가.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있진 않은지. 네. 들려요. 목소리 진짜 개크네 진짜. 아니 마이크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 해봐. 그럼요. 볼륨 조절만 좀 하게. 네. 나 이런 애들도 상대를 해봐야지. 오늘 주제는 네. 이제 못생긴 상태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거야. 진심이에요? 못생긴 상태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뭐 형을 상담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럼 뭐 둘 다 뭐 해당이 있는 거지. 둘 다요? 그러니까 아니죠. 간단하게 카메라로 지금 보이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연빨 제대로 받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기빨리 어떻게?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하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도베르만의 노빠꾸 라이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도베르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빠꾸 라이프 노빠꾸 라이프. 네. 뭔 뜻이야? 진짜 우리 생각하는 그 노빠꾸? 그쵸. 그런데 약간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뭐냐면 사람들이 노빠꾸다 쉽게 이제 얘기를 이제 생각을 좀 하면은 보통 이제 노빠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좀 과격한 걸 좀 상상하거든요. 그렇지. 뭐 일단 제 외모도 그렇고 쟤는 진짜 빠꾸가 없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뭔가 이중적인 의미 안에 포함은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인생에 다 하면서 살자. 빠꾸 없이 너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라. 약간 그런 걸 좀 지향하는 채널인 거죠. 네.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요. 네. 저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2살입니다. 32.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네, 90년생 백말띠. 여기 오면은 이제 네. 내가 지난번에 이제 네덜란드 훈남 할 때부터 했던 건데 애장품을 한 3가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애장품 3개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좀 공개를 해줄 수 있나요? 보여드릴 때가 됐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난 나보다 말 많은 사람 만난 게 거의 나 진짜 잘 없어서. 자, 첫 번째. 선글라스? 네, 일단 첫 번째 틴트 선글라스입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게?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어디 거예요? 어디 거? 이거는 이제 구르버라는 일본의 핸드메이드 약간 이펙터 같은. 이펙터라. 네, 그런 이제 안경인데 약간 요런. 이펙터 느낌 많이 난다. 네, 약간 그 느낌인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약간 요런 느낌. 잘 어울린다. 네. 여기 약간 요게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약간 자개야? 요거는 제가 알기로 그 일본의 그 세공하시는 분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분이 여기 파츠를 이제 수공예로 만든 거고 이제 여기도 다 손으로 깎아가지고 만든 이게 한 50만 원 좀 넘는. 장난 아니네요. 네. 근데 이제 이 틴트 선글라스 그러니까 이제 안경, 선글라스 이것 중에서도 이제 틴트 선글라스로 명백하게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거죠. 나 한번 써봐도 돼요? 형. 형한테 이 정도는 해주죠, 형. 네. 오. 두 번째. 근데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선글라스를. 그러면 이거 카테고리 하나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형. 무난하죠. 오. 네. 약간 아넬이네? 네. 제가 아넬형을 사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안경 안에서는 아넬형이 제일 그 기본 중에 기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경이 이렇게 많은데 아넬형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릴걸? 근데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죠. 아넬형 그치, 어울릴 수는 있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느낌은 장르가 좀 아니야. 다르다. 아넬형 자체가 워낙에 클래식이기 때문에 장르가 다르죠. 네, 클래식을 썼을 때 너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구입을 한 게 이런 느낌. 그 느낌을 가져가는 아넬형이네. 그렇죠. 그 느낌을 가져가지만 약간 좀 이렇게 양기가 좀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요것도 이제 일본 브랜드. 양끼라고 하면 그 양아치끼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거를 지향해요? 저는 완전 지향합니다. 네. 사람들이 양아치 같다 그러는 게 저는 칭찬이. 희열을 느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사귀다 보면 형
딱 그 사람을 새로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새로 사귀고 바로는 말 못하는데 이제 좀 사귀고 알고 뭐 한 2달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야, 너 내 첫인상 어땠냐? 이랬을 때 아, 형 솔직히 형 완전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이러고 제대로 먹혔다. 제대로 먹혔다. 약간 그러면 약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양아치 같다라는 건 비주얼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시간 지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라는 말이 나올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당연히 좋죠. 그건 좋다. 아, 그럼요. 제가 양아치 같다는 소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인성이 파탄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인 건 난 잘 알고 그럼요. 있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약간 반전 매력을 주는 오히려 그러면 깔아놓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극적인 걸 위해서 양아치이길 그쵸. 자처한다. 그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물론 뭐 어울려요. 이게 저는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어울려. 네. 평범하게 하고 있는 게 네. 상상이 안 가. 오히려 어울린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비주얼 이렇게 가져가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의도해서 뭐 착한 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뭐 성격은 뭐 원래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사람 완전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나도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느낌을 들으면 나 그래도 되게 잘 해줬구나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라는 그냥 칭찬보다 네. 겉보기랑 다르다 그러면 좀 기분 좋죠. 그쵸. 그게 약간 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과가 있어. 그런 소리 듣는 과가 있어 생김새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세 번째 선글라스인데요. 어때요? 와. 스투시. 스투시랑 썸버디라는 브랜드에서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예. 요거는 딱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그러네. 제 머리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네. 여름에 딱 이렇게 딱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빨강머리였을 때도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기리보이님의 애장품. 이게. 네. 약간 급발이 있긴 네, 하다. 맞아요. 약간 그걸 제가 또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나요? 야, 너 죄송합니다. 지금 취침 시간 알림. 시간이 안 늦었죠? 11시예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잘 어울린다는 게 난 신기해. 그래서 나도 아시겠지만 커트 코베인 선글라스 이런 거 동경이 있었잖아요. 그쵸. 나는 결국 안 쓰고 다니게 되더라고. 그것도 좀 과하기는 한데 사실 저는 그런 것만 어울리더라고요. 막 좀 왜 그렇지? 분위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걸 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무 점잖은 게 들어오면 여기 안에서 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못생겨야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전혀. 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애장품. 자 다음으로는 자켓이에요. 요게 와코? R13이라는 R13 네. 처음 듣는. 뭐 영어로 하면은 이제 R13이 되겠지만 R13. 네. 근데 이제 이게 뉴욕 베이스의 이제 브랜드인데 뭐 쇼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켓인데 요게 이제 호피고 좀 상당히 이제 고가의 네. 교련복 스타일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그건 아니고 저는 호피를 좋아해요. 지금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그게 아니고야. 이게 교련복이지 이게. 제가 이런 패턴을 좀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하와이안 셔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지도 좀 여름에는 무난한 좀 반팔 같은 걸 입고 그다음에 바지에 좀 화려하게. 요즘 좀 트렌드가 약간 또 스트레스는 약간 그쪽으로 가거든요. 약간 좀 아이다기 입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바지 패턴 되게 화려하고 요즘 브랜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또 제가 요게 제가 진짜 잘 어울린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고가면서도 제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일 품목 제일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이게? 네,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어요. 쇼하는 근데 이게 브랜드라 완전 그렇지. 정가라. 완전 정가. 할인 금액 아니고. 쇼하는 브랜드니까 또 뭐 가격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디테일이 완전히 좋아서 이거 말고도 다른 자켓이나 이런 게 엄청 좀 고가인 게 많아요. 호피 하면은 또 도베르만에 빠질 수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숨 쉴 때 이렇게 기다리세요. 개랑 비슷한 소리, 개 같은 소리를 내네요. 이러면서 아니 뭐 이렇게 다 애장품을 가져오라고 뭐 멀리서 가져와. 애장품이니까 아무거나 가져올 수 없잖아요. 짜잔. 아라이 헬멧. 네, 헬멧입니다. 헬멧. 근데 사실 이게 또 애장품이라고 하면 저는 또 사실 오토바이 네.
이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바이크를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이크는 안 되니까 이제 헬멧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심코 지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보통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헬멧이 좀 고가인 게 많죠. 기본적으로 고가죠. 네. 기본적으로 고가.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떻게 해요? 얘는 새 걸로 70 한 몇만 원 정도 하는. 네. 저도 이거 근데 헬멧을 잘하면 국산 중고 오토바이 가격 아니에요 이거? 그쵸? 좀 저렴한 거는 그러니까. 중고로 이렇게 한 70만 원 돈 주면 살 수는 있죠. 근데 뭐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관심 없는 사람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헬멧이 한 번 떨어지면 수명이 끝나는 거래요. 맞아요. 한 번이라도 떨구면 수명이 그 안에 끝나서 뭐 보호 장치가 깨지는 거라고 아예. 이게 이제 뭐 약간 이제 단단하고 깨지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건데 깨지는 순간 이제 보호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헬멧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 근데 쓸리고 이런 기능은 해주잖아요. 뭐 그런 건 가능한데 뭐 어쨌든 뭐 바이크 타다가 진짜 찐으로 만약에 떨어뜨려서 크레이 갔다고 쳐. 네. 진짜 바로 새 걸 사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고민 좀 할 것 같은데요. 너무 고가라. 밈처럼도 많잖아요. 동영상 조그만 것도 막 그쵸. 떨고 울고 막 울부짖고 막 이런 이게 거. 일단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 뭐 바이크나 뭐 헬멧 이런데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발생을 한다 이러면 진짜 뭐 거의 전쟁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실. 여자친구가 내 헬멧을 떨어뜨렸어. 네. 그건 서리도 몇 번 겪어본 상황인데 서리 표정이 씨가 그렇게 했어요? 유일하게 제가 표정이 굳는 순간입니다. 관리가 안 돼. 약간 이런 거죠. 떨어뜨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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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도 똑같은 거를 제가 하나 사줬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제 커플로 쓰고 어떻게 다니는 보면 제 로망인 거죠. 이게 약간 머니 스웩 계열이기도 해요, 저게? 머니 스웩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바이크는 비싼 걸 타도 헬멧까지 비싼 걸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 뒤에 타는 여자친구까지 좋은 걸로 똑같은 걸로 맞췄다? 여기서는 간지가 이거 약간 틀리죠. 그거네. 그 아빠가 네. 자식 자기가 시카고 조던 신으면서 자식 시카고 조던 신기는 그쵸. 그런 감성. 굳이 안 해도 괜찮은데 어. 그걸 간지 때문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크는 아시다시피 뭐 형 운전하시니까 앞에 쪼라락 서 있잖아요. 신호대기 하면 아, 바이크. 그때 이제 그 눈빛들 그런 시선 야, 나보다 조금만 더 비싼 게 세워 그쵸. 바로 옆에 서도 쪼들린다는 그. 하다못해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제가 하도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서리 같은 경우에 뒤에서 이제 타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뭐 좋아? 소리가 조금 더 커. 막 이러면 오빠 저거 좋은 거야? 아, 뭐 저거는 뭐 내 저거 한 3대 있어야 내 거 하나 있지.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이게 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오늘 주제랑도 좀 맞닿는 건데 꾸미는 거를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충분히 과하죠. 네. 저 같은 그냥 경우에는. 뭐 오토바이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네네. 딱 사람의 비주얼을 봤을 때 맞아요. 누군가는 비호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떤 어른들이 볼 때는 좀 뭐야 외놈인가 뭐 맞아요, 저도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머리 그러고 다닐 땐 뭐 왜 쪽발이 머리를 하고 다니고 맞아요. 지하철에서 그쵸. 혼나고 그랬어. 네. 아 진짜로. 저도 동네에서 많이 혼났어요. 형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비주얼을 가진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부끄럽거나 하진 않아요. 뭐 창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눈치가 보인다든지 뭐 이러진 않아요. 저거는 저 사람은 그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건데 나도 내 기준으로 말할 수 있지. 뭐 나도 옷으로 말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왜 굳이 나쁘냐? 아이, 신경 잘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말하자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쓰는 편이에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베이스가 홍대 베이스시잖아요. 그쵸, 네. 사실 좋아하죠. 용인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쵸. 여기서. 뭐 여기서는 워낙에 유일하게 편의점 알바들이 온몸에 타투가 있어도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는 곳이. 그쵸, 네. 뭐 알바생들도 많고 뭐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타투 있으신 분들은 홍대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좋아하고. 혹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점점 과해지도록 스스로 네.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게 계속 몰아붙이는 게 있어요. 아 그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뭔가 자신의 캐릭터가 좀 잡혀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잡아가고 있는 시기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입고 그때는 이제 되게 과한 게 곧 멋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한 게 멋있어. 그리고 또 특이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더 특이한 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계속 입다 보면은 나중에 형 버나드 윌햄이라고 알죠? 알죠. 거기 브랜드 걸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 신발 막 이런 거 밧줄로 막 되어 있고 막 신발 끈이 막 밧줄 이만해 막 이렇게 막 엮여 있고. 그럼 약간 그런 거잖아요. 기존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네네. 아예 그러니까 뭘 잘 입든 못하든 평범하게 입어도 되게 잘 입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쵸. 맞아요, 수트도 맞아요. 그렇고 네. 뭐 캐주얼도 뭐 그렇고. 깔끔하게 잘 입는다든지. 근데 아예 어나더 레벨이 아니고 어나더 월드로 가버리면 네. 거기서 자유롭고 음. 내 스스로 개성 있어 보이고 내 캐릭터가 생기는 거에 만족감을 얻었다라는. 그쵸.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그 틴트 선글라스를 본 만화 캐릭터를 보면은 틴트 선글라스 쓴 만화 캐릭터를 보면은 저한테 보내줘요. 도베르만님 같다. 나는 계란 보면 나한테 보내줘요. 계란 그런 거죠. 약간 어떻게 마트에서 보면 계란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요. 감동란 이런 거 있죠. 무파사의 감동이네요. 약간 그런. 그쵸.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형도 그게 어떻게 보면 캐릭터처럼 된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네. 본인 거울 볼 때 전혀 이상한 거 못 느끼잖아. 그쵸. 근데 네. 나도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혁진 씨 처음 봤을 때 네. 와 진짜 빨 장난이겠다. 그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저는 뭐 어디 무리에 가서 묻히는 스타일은 아니죠. 네. 성격도 그렇고 그쵸. 성격도 그렇고. 이게 비주얼만 이렇고 좀 이렇게 수줍음 많이 타면 모르겠는데 그쵸. 성격도 네. 왈가닥은 아닌데 좀 홍대에서는 또 이런 적극적이고 비주얼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은데 저는 거기서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많긴 많은데 극외향이죠. 이게 저는. 어깨가 이렇게 펴진 사람은 난 못 봤어. 이게 당당함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홍대도 잘 관찰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대도 부류가 아까 경제에도 왔다 하잖아요.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약간 뭐 이런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니폰필 그쵸. 네. 그런 네, 류가 맞아요. 있고 락시크가 있고 그쵸. 완전 찌까노 그러니까 약간 뭐 멕시칸 느낌 터프하게 얼굴에 문신 할리트 하고 많고 다니고 약간 좀 그런 포마드 쫙 해가지고. 그 장르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이 니폰필 쪽에서는 상당한 그쵸. 네. 갑자기 주제가 바뀌긴 하는데 네.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혹시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럼요. 전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못생겼다고는 안 하고 네. 그렇게 생긴 거는 어때요? 사는데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외모 지적이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내 캐릭터를 찾기 위해서 뭐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축이 된 건데 네네. 내가 평범하게 네. 인물이 꽤나 괜찮았으면 네네. 전혀 다르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잘생긴 거랑은 솔직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요. 네, 잘생기진 않았죠.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생긴. 맞아요. 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는데 나도 못생겼다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 개그 소재로 많이 써요. 아시죠? 그쵸.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진심으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는 완벽히 이해해요. 완벽하게. 네. 꽤나 괜찮은데 수준이야. 그럼요. 네. 아니 쟤보단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어중간하게 잘생길 바엔 어중간하게 잘생길 바엔 이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비슷해요? 그럼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잘생겼다는 어떠한 그런 좀 뭐라 하죠? 얼굴에 규칙 같은 게 좀 있는. 몰개성. 네. 개성이 없다. 그쵸. 나는 그러면 이거 하나 뭐 여쭤볼게요. 이 말은 뺄게요. 못생겼다는 전제는 기분 나빠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예. 뭐 100번도 듣죠, 형. 이 여자 만나는 거 연애 네. 또 사실 결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네. 나도 사실 그렇게 개성을 추구하다가 남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서 네네. 약간 한 스텝 정도 뭐 한 바로 옆 차선 정도 다르게 살다가 우리 와이프 만난 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설희 씨도 네네.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브랜드 모델 몇 개 하고 이게 아니고 쇼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 깜짝 놀랐어요. 맨날 이제 친하게 지내니까 네.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쵸. 네. 사람이 능력이 약간 반감되는 느낌이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어. 학석이 형 영상 볼 때는 와 학석이 형 진짜 아니 무파사님 진짜 길 가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나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당연히 못 만났을 것 같거든. 네 맞아요. 그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미녀와 야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그냥 그건 되게 순화해서 말한 거야. 미녀와 야수. 그쵸?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당연히 못 만났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평범하게 나를 그렇게 가꾸는 방식이 이렇게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네. 저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난한 거 입는 거 좋아하고 네. 무난하게 입고 이러는 거 좋아하고 그냥 검정머리에 뭐 이렇게 해서 했었으면은 사실 이렇게 했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서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모델 친구들이나 뭐 포토그래퍼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서 뭐 인플루언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서리를 만나기까지 간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전 그게 결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유별나지 않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네네. 이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네네, 거고 그럼요. 환경이 만남을 만드는 네네. 거니까. 후회는 없어요? 전 전혀 후회가 없고. 뭐 나는 이제 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평생 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아, 평생 노란 머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민머리, 나는 대머리가 아니고 난 진짜 미인 거잖아. 네. 평생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우리는 몸에 막 문신이 막 있고 어디 뭐 남들이 그냥 유별나지 않게 원하는 일자리 같은 건 우리는 이제 그쵸. 사실상 네. 갈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저희 돌이킬 수 없는 약간 그런 길을 건너고 있는. 어떻게 느낌인 생각해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애초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별나게 살기를 자초를 한 거죠. 취업 자체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못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안 할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무조건 뭐 소위 말해 그냥 장사다 이런 거. 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랑 똑같구나. 네, 전 그래서 무조건 장사다. 왜냐면 내가 내 거 하면서 해야 제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취업을 거거든요.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욕심이 없다는 게 맞죠. 취업에 욕심이 없었죠. 그건 조금 다르구나. 나는 왜 나는 좀 궁금했던 게 나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 알바 자체에 면접을 붙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거의. 그럼 형은 못한 거네.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다고 했던 얘기가 혹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저는 근데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유일하게 알바를 해볼 수 있었던 게 네. 홍석천 씨 레스토랑이었어요. 그쵸. 약간 그런 거기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 보면. 줄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데만 골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가서 먹어보고 저기 사장님이면 사장님이 나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하겠네 하면은 저는 가서 사장님을 전 무조건 들이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력서 들고 가서 뭐 어디 매니저 이게 아니라 그냥 사장님한테 그냥 들이밀고 저 일하고 싶을 때 취업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해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일했었고.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아마도 대학교 난 중퇴했어요. 네네. 아마도 대학교는 원래도 갈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마도 원래도 취직할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사실 저 중국에서 이제 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못 다니게 돼서 중국으로 간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윗사람이랑 트러블이 항상 생겨요. 왜냐면 이게 제 맘대로 하려는 욕구가 좀 강하고 불합리하게 계속 하지 일을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지 하면은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항상 대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사장님 쌩까고? 그쵸. 근데 사장님하고 쇼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해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문관 느낌이 좀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걸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트러블이 있어서 나는 절대 취업이나 이런 거는 할 제목이 안 된다. 오히려 저는 취업한 사람들을 더 진짜 이걸로 치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네, 나는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지는 존경스러워. 직장인들 보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렵다. 나는 남의 돈 받아 먹는 게 제일 쉽다고 얘기하잖아 보통. 네네네. 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진짜 어렵죠. 네. 저도 그래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항상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내가 우리 같은 애들은 나름의 공부를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렇게 생겼으면 네. 못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여자 만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결례가 되는 걸 수도 있나?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형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실해요. 꽂히는 애들이 있어. 또 도안이면 뭐예요. 그 싫으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는 거고. 정말 예를 들어서 아예 극혐하면 저를 아예 극혐하면 아예 보질 않을 테지만 뭐 일단은 제 성격이 극혐하는 사람이 일단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친구가 되는 거 아니면은 진짜 뭐 되게 호감을 느끼는 거. 뭐 남자로서 이성으로서.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점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점이죠. 확실한 사람만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긴 게? 그럼요. 네. 근데 설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도 이제 성격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말도 못 걸고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래도 얘기는 해봐요. 뭐 친구라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설이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였어요. 친구의 친구였는데 보고 너무 괜찮다. 너무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근데 설이는 일단 외적으로만 저를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약간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저는 또 이걸로 조동아리로 우회를 약간 시킨 다음에 빙글빙글 몇 바퀴 돌려놨더니 저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설이도 외형은 양아치인데 속은 그렇지 않은 인성은 좀 된 맞아. 이게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끌어내고 싶은 결론이 약간 그런 거거든. 이렇게 생긴 남자들을 사전에 차단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괜찮은 애들이 많다. 너무 차단해요. 너무 차단해요. 내가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어. 이런 애들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해. 그럼요. 근데 이런 애들 중에 굉장히 감수성 풍부하고 되게 감성적이고 감각 있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 뭐 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주변에 막 이제 문신이나 이런 게 진짜 거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치고 안 여린 친구를 못 봤어요. 그런 애들 치고 동물 안 좋아하는 애가 없어. 식물 키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걔네들 뭐 하나 보면 고양이 보고 너구리 보고 있어. 맞아. 되게 자신만의 그런 취미들,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좀 혼자 이렇게 뭔가 즐기는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보면은 되게 꽂혀 있는 게 또 많고 아는 게 많은 애들이 많아요. 지 분야에선 지가 최고 덕후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전 그런 친구랑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물어보면은 신나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나는 되게 듣기 좋아하는 칭찬이 무파사님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 그러는 거거든. 근데 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기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어떤 한 창구 정도는 열어놨다라는 느낌이 있어. 좋죠. 얘가 얘가라고 하면 되지. 구독자가 남자 볼 때 조금 더 폭넓게 보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난 좀 약간 그런 기대는 좀 있고. 저도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달려요. 저는 이제 그 르마니 오빠 같은 그 오빠 친오빠나 뭐 주변에 동네 오빠들이가 무조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거 보면은 이거 뭔가 좀 되게 내가 그래도 되게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좀 그랬지만 진심을 뭔가 보여주고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구나. 나 좀 그래도 나쁘게 안 보여지는구나. 이게 뭔가 진짜 그래. 근데 설이한테 하는 것만 봐도.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돼서 되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느껴져요 그게. 아까 말했던 거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생기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내 거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나도 그래서 쇼핑했던 거 광장시장에서 일했었잖아요. 그렇죠. 나도 광장시장
출신은 아니지만 네. 거기서 물건을 해오던 사람이었고 이런 애들이 젊을 때 돈을 좀 벌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네. 좀 그러기가 싹이 쉬워요. 달라요. 싹이 왜냐하면 다르죠. 남들이 공부할 때 네네. 뭘 벌어보려고 깝죽거리고 다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돌아다니면 뭐가 얻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그거는 맞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불안감 같은 건 항상 있죠. 뭐 지금 같은 때도 있고. 돈 잘 버시잖아요. 지금은 지금 사실, 액세서리 네. 뭐 유튜브는 사실 재미로 하는 거고 네, 유튜브는 취미죠. 네. 액세서리가 장사 잘 되고 네. 뭐 장사라고 하나 그건 사업이죠. 본인이 네. 디자인해서 근데 파는 저는 거니까. 장사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게 장사지. 네. 근데 그게 물론 다 잘 돼야 되겠지만 네네. 자영업자의 그러니까 결국에 분류를 하자면 자영업자인데 네네. 유튜버도 그렇고 네.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영원하기 힘들다는 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건 없어요. 나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직장인들 보면 그렇게 신기해. 뭐 어떤 부분에? 뭐 우리 아버지도 직장인은 아니셔가지고 이거 네. 뭐 대물림 같기도 한데 직장 오래 다니시고 근속하시고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정년 채우고 나오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나름의 고충이 엄청나게 있으셨다는 걸 알아요. 젊은 날에 뭐 민원실 같은 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어떻게 저거를 30년 동안 가정이 있어서 단순히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요. 네. 나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애들이 더 나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를 그때가 안 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모델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본업인 주얼리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주얼리 브랜드가 거의 90% 이상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잘 되면 용돈벌이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델은 사실 그냥 일 들어오면 무조건 돈 안 돼도 뭐 취미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그 불안감을 그나마 조금 채워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꾸 발을 넓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직업을 하나만 갖고 있는 이제 세대가 좀 거의 끝나고 그런 시대에 갔다는 얘기 많이 하죠.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투잡이라는 말이 어감이 옛날에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예전엔 투잡을 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형편 같은 느낌인데 뭔가 뭐 엄청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대리기사까지 뛰면서 그쵸. 하는 네. 뭐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투잡을 뭐 본인 이제 그런 개발이나 뭐 이런 효율이 좋은 일을 가지고 뭐 테이블 안에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잠깐 밀어두고 딴 거를 해도 이것도 이거대로 수익이 발생하고 요것도 요거대로 수익이 발생하고 저는 이거를 좀 찾기 위해 그동안 좀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타입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좀 그나마 오래 하면서 좀 조합이 좀 조화로운 이걸 해도 망하지 않기 위해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거네.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도움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도움되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를 찾아서 세 개가 된 건데 이런 걸로 그나마 좀 위안을 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안 되면 그냥 뭐 비주류 더 열심히 하고 뭐 비주류 안에서 그것도 더 열심히 넓히고 그러면 약간 뭐 하루하루를 보통 직장 다니면서 감당하면서 산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네 하루하루 약간 뭐 인생의 미션을 깨는 느낌이죠. 하루하루 미션을 깨나가는 네. 느낌이네. 수학 문제 풀듯이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걸 오히려 또 좋아하기도 해요. 두렵진 않아요? 그게? 두렵지는 않아요. 뭐 두렵진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미래는 걱정은 되는데 그게 두려운 느낌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태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 있는 거죠. 난 그렇게 나태하진 않아요. 할 줄 아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신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극적인 목표가 혹시 있어요? 그러면 뭐 돈, 벌이, 일, 비즈니스 이런 측면으로 뭐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던가 아니면 비주류라는 회사를 네. 좀 성장을 시키고 싶다던가 아니면 다른 생각해 놓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거나. 어떤 물질적인 거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제적인 가계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자동화 시키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10을 일해도 100을 벌 수 있는 그 능률을 최대한 능률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동선이나 이런 것도 내가 나중에 뭐 건물을 하나 해서 1층에 뭐 2층에 뭐 3층에 뭐 해서 그 안에 다 다른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로망으로 사는 거네요. 로망. 그렇죠. 근데 맨날 그거를 꿈꾸면서 정말 사는 현실로 계속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카페 안에 어떤 근데 그거를 진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노트 안에다가 계속 정리를 한다든지 사실 비주류도 그래서 나왔거든요. 노트에 계속 적혀져 있었어요. 비주류라는 어떤 업체를 한다. 이거는 어떤 뜻이고 뭐 이 어떤 거를 팔고 원래는 이게 술집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술집을 접고 이제 주얼리 브랜드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게 인테리어나 뭐 매장의 쇼룸의 인테리어 뭐 이런 컨셉 이런 게 한 방에 나왔었던 계기가 됐죠. 그런 느낌. 나는 뭐 재미로 오늘 주제 못생김이라고 했지만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뭐 다른 길도 많다.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다른 남자도 많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브랜드가 비주류잖아요. 말 그대로 비주류라는 게 주류가 아니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울 보다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무례했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네. 기분이 나빴네요. 네네.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도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했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랑 다른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까? 지금이야 뭐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그걸 이제 즐기는 정도로도 됐는데 나는 극장 알바, 편의점 알바도 못 해본다는 게 너무 서러웠던 거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의구심은 들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말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항상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항 심리, 뭐 약간 반항 심리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저는 오히려 저항이 야 막 이렇게 막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야 한번 봐봐 약간 이런 거죠. 아니야 건전하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번 봐봐.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계속 찍는 것도 있고 욕을 해도 뭐 저 유튜브에는 욕 진짜 제가 많이 욕을 하잖아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이제 그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상 일기처럼 남겨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자주 보는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도베르만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고 난 그래서 안 하거든. 욕이라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뭐 좋은 거 아니지? 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가릴 수도 있는데도 안 가리는 이유는 일단 제가 아니에요. 그 영상 안에 욕이 없다는 건 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형이 맨날 저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넌 욕을 안 하면서 말을 안 할 수 없냐?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욕을 아니 뭐 발로 시작해서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욕을 안 하면 그 이상의 분노나 그 이상의 감탄사를 내긴 전 좀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 욕은 정확하게 내 감정을 욕을 했을 표현할 수 때 있지. 그게 있잖아요. 더 극명한. 아니 욕 같은 거 욕 같다고밖에 그쵸,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쵸. 저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이거를 왜 지우지? 한번 지워봤었어요. 몇 개 보면 막 지워본 적도 있는데 너무 이질적이고 사람이 버릇처럼 욕을 하면 이 진짜 그 0.1초 사이에 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힘들고 이건 내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 메시지는 내가 원래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욕을 지우는 것 자체는 나를 그냥 애초에 내 캐릭터가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욕을 많이 한다는 것도 쟤는 욕 많이 해. 이것도 저는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가끔 이제 저는 예전에 술 먹는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술을 먹다가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상스럽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지. 굉장히 저렴한 뉘앙스로 막 그런 같은 욕이어도 이제 좀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있지. 그런 거는 저는 잘라요. 아 그건 잘라야 돼. 네, 오히려 그거는 좀 어쨌든 제 의도도 아니었고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라거든요. 이 새끼 왜 이렇게 상스럽게 욕을 해? 막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거는 좀 그러면 저는 좀 지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 그냥 의도와 욕을 많이 하는 애라서 욕이 그냥 나오는 거랑 네. 쌍스럽게 순간 불쾌감이 드는 건 또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주류라는 게 사실 저는 비주류가 모이면 주류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이 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주류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주류가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그건 곧 주류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만 빠져 있으면 걔는 비주류예요. 근데 전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똥 철학인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비주류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가끔 그런 것도 물어봐요. 그 브랜드 계정에 댓글로 달려요. 뭐 이 주얼리를 착용하면 무슨 뭐라도 된 사람 마냥 무슨 되게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것 마냥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냐. 뭐 좀 웃기다. 약간 이런 너 중2병이냐? 네, 약간 뭐, 그런 거에 달리거든요.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나둘 설명하면 조금 오그라들 수는 있는데 좋으면 차는 거죠. 저는 그냥 거기서 끝내거든요. 어쨌든 여기 안에는 좀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도 다 담겨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치열하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럼요. 항상 반응들이? 부딪혀야 돼요. 항상. 저는 항상 그런 댓글이 달려요. 와, 막 뭐 와꾸 막 살벌하다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외모 비하는 당연하고 뭐 오히려 욕을 한다는 건 거의 없어요. 저 새끼 왜 입에 뭐 그런 건 없고 뭐 오히려 막 그냥 외모적으로 계속 까는 거예요. 뭐 문신해가지고 어쩌고 뭐 막 그냥 뭐 누구나 막 다 하는 얘기 깔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도 그런 거 많이 달렸어. 내 가슴 속에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게 딸내미 영상 찍어 올리면서 문신 있는 앱이 커서 보면 참 퍽이나 자랑스럽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 뭐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그래. 맞아요. 뭐 네. 너보다 내가 잘 살 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근데 네. 마음이 그렇지. 그래 나는 티는 안 낼라 그러지만 항상 치열하거든요. 그런 맞아요. 의식 네.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가. 그쵸? 뭐 근데 뭐 많이 다치고 그러진 않나 속이. 처음에 진짜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지금은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멘탈에 있어서. 그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가볍게 무시해야 될 말들은 그냥 쉽게 흘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되게 쿨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게 느껴졌어. 네. 그러니까 나는 결은 완전 달라. 음. 다른데도 우리들이 스타일이 비슷하진 않잖아. 근데도 뭐랄까 묘한 게 심지어 또 광장시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 뭐 말로 표현 못할 뭐 그런 게 네, 있잖아. 맞아요. 좀 비슷하게 광장? 살았나? 약간 광장 시장. 얘는 어쩌다 거길 기어 들어갔을까? 맞아. 나는 이 어쩌다 저쩌다 기어 들어갔는데 얘도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기어 들어갔나? 그쵸. 그런 느낌.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거기 옷가게 잘 가는 형한테 가가지고 형 저 일 시켜주세요. 나도 홍사천 씨 레스토랑 일할 때 이런 외모면 받아줄 때는 이태원이면 받아줄까 했는데 받아주더라고. 그쵸. 이태원 아니면 홍대밖에 없죠. 네. 이태원 아니면 홍대가 제일. 그때 홍대도 잘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면접 볼 때 심지어 다영이도 같이 갔었어. 근데 홍대 여기 주점 같은데 이제 알바를 봤는데 그것도 떨어져. 진짜? 아니 나는 무슨 왜 홍대에서 술집에서도 떨어지면 나 어떡하냐. 근데 머리도 막 너무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머리가 요즘 애들이 하는 머리잖아. 형 근데 이 머리 그거를 10년 전에 하고 다녔으니 그 사람들이 쪽발이라고 할 만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태원은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 저도 묘한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는 그 세계관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동질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혹시 뚫어져서 보여? 막 그런 애기랑 놀고 잔망스러운 건데 전 보여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보이지 그게. 네,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유튜버들을 볼 때 보이거든. 쟤는 저게 그럼요. 찐이 아닌데. 네네네.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찐 바이브가 영상에서도 잠깐 비춰질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켜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찐이 나오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행동이라든지 뭔가 어떤 말을 했다는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단어라 그러니까 좀 와닿네. 그런 네. 거 있지. 그- 저 단어를 쓰라고. 네. 굳이 욕 같은 거 말고. 그쵸. 뭐 그러니까 욕이야 뭐 저도 욕을 써서 그럴 수 있는데 뭐 욕이야 뭐 사람이 사실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무슨 상황에서 쓰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저런 단어를 굳이 선택한다고? 근데 그것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영상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고. 저는 별 생각 안 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런 생각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도 나중에야 도베르만 채널 영상 쭉 보니까 네. 보이더라고. 아, 얘 괜찮은 남자구나. 그러니까 남자구나. 아, 괜찮은 남자. 네. 그러니까 사람, 네네네네. 그러니까 여자한테 있어서의 음. 남자. 아니, 나는 그거는 그런 거 되게 존중하거든. 되게 오래 봐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 깜짝 네. 놀란 게 우리 클럽하우스 했었잖아 한참 네네네네. 처음 했을 때. 네. 그때 우리 거기서 처음 본 거잖아. 아 그쵸. 그치? 아 이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어. 네. 어떻게 알았냐? 둘이. 클럽하우스에서 방 파서 놀다가 네. 했는데 말도 잘하고 보니까 부침성 좋으니까. 근데 거기 클럽하우스에서 노는데 도베르만 팬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뭐 왜 도베르만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잖아. 네. 도베르만 씨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너무 잘해서. 아 맞아요. 그때 누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생긴 거랑 다르게라는 말은 꼭 들어가. 예,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 뭐 르만이 오빠 뭐 착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되게 생긴 거랑 다르게 여자친구한테 되게 잘해주고 뭐 주변 사람을 되게 막 유쾌하고 뭐 약간 뭐 성격이 좋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구독자들 중에 10대도 꽤 있어요? 10대가 많죠. 10대가 많아요. 네. 나는 저는- 20대 초반이 제일 많고 그다음 진짜? 10대 후반이거든. 저는 10대 후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대 후반, 20대 완전 극초반. 그럼 약간 성인들의 그 연애사 이런 거를 동경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겠네. 그쵸. 네. 대리만족도 좀 하고. 그쵸.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해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성인들의 연애를 되게 궁금해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 그런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 막 계산을 많이 하나요? 뭐 더치페이 하나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으니까 역시 또 근데 학생 때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지. 중요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하지. 중요할 수 저는 학생 때 연애 안 해봤거든요. 저는 첫 연애를 군대 갔다 와서 했단 말이에요. 나도. 아 거의 진짜요? 고3 때 연애라고 하기에도 힘든 연애 같은 형이랑 거. 저랑 똑같네요. 네. 고자였지 연애 고자. 그쵸. 저는 여자들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나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어제 뭐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 거 보면은 딱 한 17세, 18세 거기서 한 20세. 그런 거 보면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은 어린 친구들이 좀 마음이 열려 있긴 하나 봐. 그럼요.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열려 있는 친구들이 전 많다 생각해요. 오히려. 어때 좀 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이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난 되게 놀랐었거든. 네네.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아서. 32이고 좀 있으면 또 30 중반 될 거고. 그쵸. 난 좀 있으면 또 40 볼 거고. 그쵸. 사실 40이 요즘은 뭐 20년 전에 비해서 그때 30이 지금 40 정도 된다고 보잖아. 신자씩 밀렸다고. 맞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라이프타임 클락 그러니까 네네. 시계가 네네. 수명도 늘어나서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40이라는 숫자는 크게 오잖아요. 그쵸. 30이라는 숫자도 크고. 그럼요. 네. 아까 뭐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거 물어봤던 거 가계에 대한 거고. 꿈꾸는 어떤 가정의 형태라든가 네. 내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 네. 어떨까 궁금해. 근데 30대 얘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주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지멋대로 사는 애들 네. 이런 보통 뭐 어떤 가정관을 갖고 근데 사나. 그거는 불안한 경우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제멋대로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못하게 막는 순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든요.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은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 제약들은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지. 네. 10가지를 즐기고 있다면 한 8가지를 포기해야 그쵸.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포기를 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포기했어야 나중에 하나 두 개 했을 때 또 오히려 행복감도 생기고 네네.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전 아직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쪽으로는 양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가족의 형태, 딩크도 있고, 아, 네네네. 뭐 둘이 결혼해서 둘이만 행복하게 산다라는 네네네. 주의도 있을 수 네. 있고. 근데 꽤나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셨잖아요.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하죠. 어머니 아버지 사이도 굉장히 좋으신 걸로 네, 알고 있고. 굉장히 화목해요. 그럼 보통 이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럼요. 네, 저 결혼 굉장히 일찍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마음뿐이다. 그쵸. 근데 이게 막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그게 좀 무서워요. 그냥. 근데 일 벌려놨을 때는 저는 무조건 책임을 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내가 감당이 가능할까? 이거 나중에 이렇게 쌓아지다가 나중에 터지면 난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그게 정신적으로 쉽지 않다. 그냥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서리도 같은 생각이고. 근데 뭐 항상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영상을 찍을 때 일단은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아는데 당장 뭐 아니 너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막상 당장 내일 얘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찌 그렇게 말을 섣불리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그냥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나는 이제 지인이고 친구니까 나는 결혼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타입이거든. 알잖아요. 그거. 네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저도 했을 때 그게 궁금해요. 어쨌든 하고 나서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긴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런 과의 사람들이 은근히 좋은 아빠인 경우가 더 많거든.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누가 더 좋은 아빠다라는 걸 규정할 수는 없어. 그건 위험한 생각이고. 그쵸. 근데 네. 좋은 아빠인 경우가 꽤 있어. 왜냐하면 내가 본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이게 우린 주로 이렇잖아요. 얕고 풍부한 경험이 많잖아요. 네네. 얕고 얕고 풍부. 사회에 네. 빨리 나와 있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식한테 큰 자양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자식한테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네네. 나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난 비슷한 애들을 보면은 애 키우면은 너의 그런 감성을 전이시키는 게 또 재미가 있다. 근데 제가 그게 무서워요. 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간 의도치 않게 저도 항상 막 계속 제가 좋은 게 있으면 막 혼신의 힘을 부어서 쏟아 붓듯이 말을 해버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술 먹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ENTP냐? 몰라요. EN 뭐 그런 거예요. EN이에요. EN이지. 네. 거기서 무슨 쾌감을 느끼는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 그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야 좋아 해봐. 야 해봐. 하면은 이제 저는 형들이랑 잘 못 지내거든요. 나도 형들이랑 못 지내. 근데 이건 아마 제가 그냥 단순히 형을 그냥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냐면 형들을 너무 깍듯하게 대해서 네. 내가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편하다는 거거든. 네네. 근데 보통 조금 관계가 저 형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 지내봐야지 하면은 너무 어른되죠 그래. 그래서 결국 상처를 내가 받아. 그럴 수 있죠.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나를 무시한다거나 이러거든. 근데 나 속으로는 내가 깔아주는 거지 무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훨씬 네네네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은 위험할 수 있지만 뭔 말인지 알아? 네, 뭔지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윗사람이라는 게 있는 게 미쳐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네, 저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형도 잘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제가 뭔 말을 해도 형들 잘 그냥 웃으면서 잘 받아주잖아요. 동생이랑 잘 지내지. 저 동생들이랑 엄청 잘 지내죠. 그게 전 그런 것 동생들이 같아. 저한테 쌍욕을 해도 전 웃으면서 나도 그래. 같이 농담하고. 너무 형들이 하는 행동이 싫으니까 그 형들이 하는 행동을 동생들한테 안 하는 거야. 잘. 네. 저는 일단은 나이 자체를 생각 안 하면서 사귀기 때문에 뭐 많이는 막 한 10살 차이 나는 동생들도 있는데도 걔네들도 저한테
나이 이런 차이를 좀 못 느끼는. 그걸 추구하는구나. 네. 참 비슷해서도 할 말이 없다 너랑 근데. 참 이거 결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그렇습니다. 네.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좀 그렇죠. 뭐 항상 어때? 근데 난 이거 재미로 물어보는 건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게 내가 다영이랑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꾸면 내 자신을 네. 확실한 개성으로 가면 네. 오히려 미인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네. 공식? 설득력 있지 않아? 아. 내 나름의 내린 결론이야. 아. 왜냐하면 미녀와 야수가 주변에 네네. 너무 많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보는 거는 내 편협된 시각 안에서 내가 보는 이 시야 각 안에서만 보니까 비슷하게 네네. 보일 수 있겠지만 네네. 미녀와 야수가 생각보다 세상에 되게 많아. 음. 나도 거기에 어떤 혜택을 입은 케이스긴 하지만 아. 그쵸, 형 거의 로또죠. 형. 아 그런가요? 그럼요. 연금 복권이죠. 이런 형태의 삶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소개시켜준다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런 게 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 뭐 이런 사무실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고 이런 게 자기 로망이래. 아, 어떻게 그쵸, 그럴 수가 있었는지. 남자애들? 남자애들이 꼭 그런 그쵸, 남자애들은 욕심이 이런 게 있더라. 로망이죠.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어.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야. 그 친구들한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런가? 저런 모험을 한다고? 머리 총 맞지 않은 이상 저렇게 살 수가 있다고? 왜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뭐 별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을 모아서 그냥 홍대 한복판에서 사무실을 쓰고 그 친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실질적인 것까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뭐 렌탈을 하는데 형이 그렇게 돈을 말을 해주면도? 나눠서 하고 음. 자기 거 하고 싶은 사람 자기 작업실처럼 쓰고 이렇게 아, 하면서 그냥 쓰는 거다. 근데 뭐 젊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적절하진 않지만 젊음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홍대 같은데 좋아하는 거다. 근데 저한테도 약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 물어봐요. 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무서워서 막 할까요 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이런 질문들이 오면은 무서우면 못 하는 거고 당신이 그걸 이겨내고 할 만큼 하고 싶을 만큼 의욕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수익이 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너가 그걸 이겨낼 정도의 감정이 안 들면 그거 넌 못하는 사람이야. 전 이렇게 얘기해요. 뭐 누구한테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또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걸 되게 뭔가 자기 거 하는 걸 되게 로망처럼 사장님 되고 싶어하고 근데 저희는 또 뭐 어쨌든 이걸 잘 하고 있긴 하지만 고액 연봉자 보면 신기하고 야 회사 다니는데 뭐 한 달에 뭐 1,000을 벌어? 막 이러면 이제 뭐 와 대단한데? 저 정도면은 할 수 있을까? 뭐 이 생각을 해보면서 뭐 하는데 너 그거 무서워? 그럼 너는 그만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무서운 것보다 이게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 질문을 너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는 좀 그만큼까지 마음이 안 갔다고 생각해. 선을 딱 긋는 거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한번 고민을 더 깊게 해봐. 근데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무서워? 그건 넌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후회할 넌 그걸 가능성도 못 이겨내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만약에 생각하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 그건 넌 이미 이겨낸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계속 제가 유튜브 하면서부터 꾸준히 해왔거든요. 갑자기 형 저 회사 때려치고 형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하려고 했는데 형이 그때 이 말 해줘서 저 바로 때려치고 앨범 나와서 형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자기 뭐 어떤 자선 사업 같은 거 이제 해서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하게 됐다. 근데 뭐 잘 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전 그러면 진짜 엄청 전 DM에 일일이 다 답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응원해주고 와 짱이다. 너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일을 하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죠. 너 그런 게 많이 오는구나. 나는 좀 다른 걸로 또 많이 와. 뭐요? 결혼해도 될까? 그쵸. 형은 또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너 사업하니까 나는 네. 뭐 사업체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될까요? 저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네. 뭐 아까 뭐 아니면 뭐 실제 연애를 하고 있는데? 혁진 씨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 네네네.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겁나요. 그럼 나는 네. 너는 그냥 하지 마라. 왜냐면 네가 진짜 결혼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 오, 그쵸. 저도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나한테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봐야지 결론이 나는 거를 왜 아, 본인이 그럼요.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맨날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럼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나 안 할 거야? 그런 딱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 같은 말인데 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주류가 지금 시작한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비주류 시작하기 전까지가 제가 인생에서 제일 큰 현타가 와서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나 못해 였어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나도 그랬어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고향 내려가서 엄마 아빠 일 도와주면서 그냥 생각 좀 정리하려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뭐 하려고 그러면 사고 쳐. 그쵸. 내가 그러다 사고 친 거예요. 그 뭔가 너무 욕심이 앞섰었는데 저도 막 그 불안감에 저도 진짜 사고 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고 치더라고 네.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겪어보니까 오히려 좀 웬만한 그러니까 뭐 막 매출이 막 떨어지고 막 이래도 진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진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이러는데도 유튜브나 찍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여기 이거 작업할 거 없으면 나는 그러려고 유튜브 하는 건데 유튜브 그럼 더 열심히 찍고 더 열심히 올리면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있는 사람들은 성과에 집착하는 순간 되게 괴로워지게 너무 마련인데 괴로워요 진짜. 네. 성과라는 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원래 해오던 대로 네. 하는 걸 다시 찾는 게 슬럼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 유튜브는 또 그런 걸 콕 집어주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구독자가 폭넓은 뭐 알려주잖아요. 그걸 굳이. 평소보다 몇 퍼센트. 관심도가 낮습니다. 뭐 이러면 진짜? 이거 막 유튜브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한테 그걸 얘기해 주는데 알아 이 새끼야. 네가 그걸 왜 얘기하겠어? 아니 난 모르냐? 야 유튜브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물어봤냐? 내가 뭐 성공하고 싶대 새끼야.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올린 영상이 내 최근에 올린 10개 동영상 중에 성과가 몇 개 순인지가 떠. 알지? 맞아. 10개 중에 맞아. 10적이 근데 어떤 영상 올렸는데 10개 최근 10개 중에 10등이야. 지금 올린 영상이. 그러면 사람이 내가 물어봤냐고 새끼야. 왜 나한테 걔 못생겼다고 한 거 농담이에요.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포장하지 마세요.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로 하죠. 예. 안 생긴 거랑 못생긴 거의 차이인 거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희는 안 생긴 걸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예. 아니지, 너 저번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줄 알아요?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못생긴 게 아니라 안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예. 안 생겼다라는 개념은 우리 아버지가 처음 알려줬거든. 그 자의에 의한 거 아니에요. 못생긴 애가 있고 안 생긴 애가 있는데 네. 안 생긴 애는 가꾸면 멋있어질 수 있다. 그럼. 못생긴 네. 애는 밑도 끝도 없이 못생겼다. 못생겨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 그럼요. 예. 어쨌든 오늘 결론 저희는 안 생겼습니다. 못생긴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안 생긴 거지. 뭐 잘생긴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잘생긴 뭐 피부과 좀 다니고 뭐 필러 좀 맞고 뭐 나도 맞긴 했는데. 피부만 좋아지면은 형 알죠? 피부만 좋아지면 진짜 되게 제가 요즘 젤리 스킨 바르거든요. 그래서 타유튜버 얘기하면 잘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젤리 스킨에 빠져가지고 난 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이 대화가 사람들한테.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형. 왜냐면 뭐 나는 뭐 좀 애매한 게 뭐 이렇게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삶도 있다 뭐 이것도 뭐 그냥 보기 좋게 포장하는 거고. 네. 보면 그냥 약간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주만 조금 제공을 하면 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저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형 채널 뭐 사실 뭐 의미 배우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형 채널을 보면서 하나도 배운 게 없어요. 형. 고생하셨어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보고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너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케이, 바이. 바이.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